네, 안녕하세요. 윤엘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6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드네리스 여왕이 어떤 도시를 정복하면서 그 도시의 모든 노예들을 다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자유를 줬죠. 자, 그랬더니 자유인의 신분이 된 그 일부 노예들, 전 노예들이 드네리스 여왕을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아, 나는 자유인이 되기 싫다. 나는 그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뭐 주인이 밥도 먹여주고, 주인의 아이들이 나를 존경하기도 하고, 내가 할 일도 있었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다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진짜 편하게 먹고 살았는데, 지금 자유인이 돼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시 노예로 돌아가게끔 해달라라고 이런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떻게 이제 사람이 이제 환경에 길들여지면 거기서 좀처럼 자기에게 편한 구역에서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떠나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환경과 관련된 어떤 심리학 실험을 한 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밀그램 실험입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 이 밀그램은 이 실험을 진행한 그 심리학자의 이름이고요. 어떤 교수고요. 자, The Milgram Experiment on Obedience to Authority Figures. 자, 인간이 obedience, 이거 복종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authority figures, 이거는 권위자를 가지고 있는 를 의미합니다.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왜 복종을 하게 되는지, 왜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하게 되는지, 그런 인간의 심리를 한번 테스트해 본 거거든요. 참고로 이거 굉장히 악명 높은 실험이었죠. 좀 너무 비도덕적이다라고 해서. 왜 이게 비도덕적인 실험이었는지는 이제 제가 그 실험 과정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밀그램 박사가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것은 어떤 권위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즉, 권위가 지배하는 환경,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는 곳, 뭐 예를 들어서 군대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곳이죠. 무조건 위에서 지시하면은 아래서는 무조건 뭐 토를 달지 않고 따라야 하는 그런 환경. 그리고 뭐 갑을 관계, 이제 비즈니스계에서 쉽게 볼 수 있죠. 을은 갑을 따라야죠. 그리고 을 밑에 병은 을을 따라야 되고, 물론 갑도 따라야 되고, 이런 그 계층 구조, 그런 관계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사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선후배 관계, 이것도 직장 내에서, 그렇죠? 직장 내에서 나의 상사, 뭐 또는 선배, 그들의 말은 거의 뭐 법이나 다름없다, 뭐 이런 거죠. 학교의 선후배 관계, 그리고 계속 나아가서 연장자, 뭐 이제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나보다인 연장자인 사람, 지인, 뭐 그들의 나에 비해서 이제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나이를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부모,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는 권위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문가는 어떤 특정 분야의 권위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전문가의 말을 무조건 옳아.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해.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권위의 환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복종하느냐.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밀그램 박사가 이제 실험을 구상했냐면은, 이제 이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이 이제 3명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익스페리멘터, 실제로 그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밀그램 박사 본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사람은 지시를 내리는 자입니다. 이 실험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다음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실험 대상자에게 계속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더를 주는 사람, 명령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결국 권력자 또는 이제 권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제 연기자고요. 실제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행하고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 가짜 환경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티처예요. 이 사람이 사실 실험 대상인 겁니다. T 실험자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이냐면 지시를 이행하는 자. 이 익스페리멘터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계속 지시를 내리면 이 사람은 그 실험 참가자니까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 말을 계속 따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도덕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오더 팔로워죠. 말 그대로 그 지시를 따르는 사람, 지시를 이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이 실험에서는 티처 역할입니다. 교사 역할이에요. 실험 대상.
자, 그 다음에 이제 L. 여기 중간에 그림 보시면 여기 벽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익스페리멘터, 실험 진행자와 티처, 피실험자는 이제 같은 방에 있고요. 여기 중간에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L에 해당되는 사람, 이 사람은 러너거든요. 이 사람도 그 실험을 진행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실험 보조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지시 이행의 피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러너, 그러니까 스튜던트라고 봐도 무관해요. 그래서 학생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연기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E하고 L, 이 두 사람이 실험 환경을 이렇게 만들고 둘이 이제 짜서, 이 실험을 짜서, 환경을 짜서 이 T를 실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엑스페리멘터가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물론 거짓말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새로운 학습 기법을 개발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한번 그 학습 기법을 한번 실험해 보자라는 건데요. 이 티처에게, 이제 이 티처가 그 러너, 스튜던트에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이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경우, 정답을 말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를 학습 동기를 자극하기 위해서 전기 충격을 주라고 주문을 해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제 T 앞에 있는 요 장비는 전기 충격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30볼트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쇼크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못 맞췄다. 그러면 15볼트씩 이 전기 충격의 강도를 계속 높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45볼트, 60볼트, 뭐 75볼트 이런 식으로 계속 강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비도덕적인 거죠. 물론 실제로 이건 어디까지나 가상의 실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실제로 연결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조작을 해도 그 학생의 역할에 있는 사람이 실제 전기 충격을 받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몰라요. 선생은 몰라요. 이 피실험자는 자기가 진짜 실제로 전기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최대 450볼트까지 전기 충격의 강도를 높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 실험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 사람 연기자잖아요. 계속 전기 충격의 강도를 높일수록 이 사람이 아이고 아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질러요. 물론 연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프지 않은데 그 아픈 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 100볼트, 200볼트 넘어가면은 이 그냥 아야 소리가 아니라 아예 비명을 질러요. 마치 죽을 것처럼.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생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은 당황을 하겠죠. 당황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혹시 이거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당황을 하죠.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엑스페리멘터가 계속 진행하세요 라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이거 실험 끝까지 해야 됩니다. 계속 하세요. 그래서 이제 티처는 알겠습니다 하고선 계속 따르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제대로 대답 못할 때마다 계속 뭐 200볼트, 250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 전기 충격의 강도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밀그램 박사가 실험하고자 했었던 것은 이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이 사람이 과연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끔찍한 명령을 계속 따를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중단할 것이냐, 이거를 실험한 거거든요. 자, 근데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쇼킹합니다. 말 그대로 전기 쇼크 하듯이 되게 쇼킹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 40명의 이 교사 역할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중 26명이 전기 충격의 강도를 이 최대치인 450볼트까지 갔대요. 자, 이게 300 얼마를 이상을 넘어서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비명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이 L이라는 사람이,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더 이상 비명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하도 계속 전기 충격을 받다 보니까 기절을 했거나 심지어는 죽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위자가 계속해서 지시를 내립니다. 계속 올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랬더니 그렇게 끝까지 간 사람이 무려 65%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실험 시작했을 때 그 밀그램 박사하고 그 이제 관련 그 동료 심리학자들이 예상했었던 것이 아마 한 3% 정도가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뭐 3, 4% 진짜 그 이상한 사이코패스들만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과반수 65%가 거의 3분의 2가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런 권위의 환경에서 무조건 복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나는 이거 스위치만 누를 뿐이지, 나는 이거 지시자, 이 사람이 시켜서 했을 뿐이다. 이건 내가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라기보다도 나는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저 사람이 어떻게 저 학생이 어떻게 되든 나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지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권위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인간이 저렇게 행동하게 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기에게 지우지 않고 나에게 일을 시킨 사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기서는 이제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을 시킨 사람한테 떠넘기고 자기는 이제 면피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그 결과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말씀드린 대로 65%가 이제 대다수죠. 대부분이 끝까지 갔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12.5%는 300볼트까지 가고선 거기서 실험을 중단한 사람, 나 더 이상 이거 못하겠어. 나 이거 그만할래. 라고 하고서 이제 항의하면서 이제 나간 사람이 이제 12.5%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도 꽤 높이 올라갔어요. 그죠? 300볼트. 이게 지금 최하입니다. 보다시피. 아까 30볼트에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300볼트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 300볼트가 어느 정도냐면은 강한 쇼크, 인텐스 쇼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 315, 30, 345, 360이 나오는데 이것은 extreme intensity shock. 아주 매우 강한 쇼크다. 예, 사람 죽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매우 강한 쇼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5가 되면은 danger입니다. severe shock. 이때부터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쇼크를 받는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뭐 죽을 수도 있겠죠. 뭐 몸이 뭐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생명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이거든요. 375볼트. 자, 그런데 그거를 다 넘어가 가지고 390, 뭐 405 이런 식으로 해서 450볼트까지 여기 XXX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뭐 죽었다는 뜻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5%가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실험 결과죠. 그 권위가 있는 환경에서 그 지시 이행자, 지시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기보다도 그냥 나는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난 시켰기 때문에 난 따랐을 뿐이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행동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밀그램 박사가 이 실험을 마친 후에 내린 결론입니다. 한번 그 5가지군요. 대표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physical presence of an authority figure dramatically increased compliance. 자, 권력자 또는 여기서 authority figure 이제 권위자가 옆에 자리하고 있을 때 복종의 정도도 극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자, 누가 시키면 나보다 훨씬 권위 있는 사람이 시키면 그만큼 더 복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실험 진행자가 없었더라면 이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그 옆방에서 약간 막 비명소리 나니까 훨씬 더 일찍 중단했을 수도 있는데 그 실험에서는 그 같은 그 피실험자랑 같은 방에 이제 지시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시키거든요. 저 소리 저거 엄살 부리는 겁니다. 계속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압적으로 얘기하니까 따르더라는 거예요. 극적으로 그 복종의 정도가 상승하게 된다. 자, 두 번째. The fact that the study was sponsored by Yale, a trusted and authoritative academic institution, led many participants to believe that the experiment must be safe. 자, 예일 대학에서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밀그램 박사도 뭐 예일 대학 교수인가 봐요. 어쨌든 이거 굉장히 권위 있는 명문대잖아요. 그런 아주 저런 명문대에서 후원한 실험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당연히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다. 자기가 이게 전기 충격을 주고 있다는 거 이게 혹시 그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저 예일 대학에서 보증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안전하겠지. 뭐 450볼트까지 가더라도 뭐 그 별로 뭐 충격이 얼마 안 되나 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맹목적으로 말하자면 전문성을 가진 권위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The selection of teacher and learner status seemed random. 그 참가자들은 교사와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선정된 것이라고 여겼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처음에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이제 그 실험 주최하는 측에서 이렇게 어떤 뭐 동전이 아니라 이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학생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 역할을 하고 이렇게 그 이미 무작위로 이제 정해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자, 하지만 그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진짜 실험 대상은 모두 다 교사를 하게끔 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무작위로 선정된 것이니까 뭐 교사를 하든 뭐 학생 역할을 하든 다 안전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속았다는 얘기죠. 예. 자, 네 번째.
Participants assumed that the experimenter was a competent expert. 자, 실험 참가자들은 그 실험을 주관하는 그 권위자 또는 권력자가 당연히 그 뛰어난 전문가일 것이다. 그들의 전문성을 신뢰했다. 자, 그러니까 전문가에 대한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이죠. 무조건적인 신뢰. 아, 저렇게 똑똑하고 권위 있는 저 명문대 교수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괜찮겠지. 라고 신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역시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The shocks were said to be painful but not dangerous. 자, 이 또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전문가, 즉 권위자는 이 전기 충격이 학생에게 고통을 안겨주지 위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 말을 철석까지 믿었다는 거죠. 자, 이 몇백 볼트의 전기 충격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생각을 안 하고 전문가의 말만 믿었다는 거예요. 아, 전문가가 괜찮아요. 아, 이거 뭐 조금 아프긴 하지만 뭐 위험한 건 아닙니다. 건강에 무슨 지장 주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말 하니까 그렇구나.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냅다 믿어버렸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려 65%가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즉 권위자에 대한 무한 신뢰, 무조건적인 복종 이런 거죠. 이 실험이 끝나고 이제 밀그램 박사가 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평한 겁니다. Ordinary people simply doing their jobs and without any particular hostility on their part can become agents in a terrible destructive process. 자,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선량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들. 이들은 타인에 대해서 어떤 증오심, 적대감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권위의 환경 하에서는 끔찍하고 파괴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될 수 있다. 자, 이 사람 기본적으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고 남들을 미워하지도 않는데 권위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가 이제 명령을 내리면 그냥 이것은 나는 그냥 난 시킨 대로 할 뿐이야. 내 일을 묵묵히 수행해야 해. 그 결과는 생각하지도 않고 끔찍하고 파괴적인 행위도 저지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Moreover, even when the destructive effects of their work become patently clear and they are asked to carry out actions incompatible with fundamental standards of morality, relatively few people have the resources needed to resist authority. 자, 심지어 자신의 행위가 가져온 끔찍한 결말이 자명해진 후에도, 즉 내가 이제 이 실험 같은 경우 내가 이제 전기 충격을 높게 올릴 때마다 저 반대편에서 막 비명소리,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엄청난 끔찍한 고통을 가하고 있구나. 자, 이게 알려졌잖아요. 자,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즉 다시 말해서 나의 기본적인 도덕률, 기본적인 양심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라 하더라도 그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여기에 불응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수는 비교적 적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선량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런 강압적인 환경에서는 무조건 따른다는 거예요. 예. 이 권력자가 단순히 무서워서 그런 걸까요? 사실 이거 자기 마음만 먹으면은 그 실험 진행자에게 욕 한마디 하고선 이제 뛰쳐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 밀그램의 굉장히 악명을 떨쳤던 밀그램 실험이고요. 이게 이제 1960년대에 있었던 실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소개할 거는 이제 좀 덜 알려진 실험이에요. 일종의 2차 실험 또는 이제 변종 실험이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실험에도 어떤 변화를 가했냐면은, 자, 실험 환경. 자, 기본적인 절차는 1차 실험과 동일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자, 그런데 이제 피실험자, 티처 역할을 할 사람이 이제 실험실에 들어갔을 때, 바로 전에 이제 실험을 참가했었던 사람, 이 사람도 연기자입니다만, 이 사람이 이 비도덕적인 실험에 대해서 막 반항을 해요. 아니, 그 실험 진행하는 사람도 욕하는 거죠.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비도덕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항하는, 즉 저항하는 사람의 모습을 슬쩍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 실험실에 이제 입장한 그 피실험자가 그런 광경을 본 상태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번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1차 실험과 마찬가지로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36명이 전기 충격을 그 강도를 최고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거부했답니다. 즉 450볼트까지 가지 않고
나 이거 할 수 없어. 당신 이거 뭐야?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그 실험자에게 엄청 욕하고선 이제 저항하면서 이제 빠져나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그 환경에 따라서 이 실험 대상자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 시사점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그 누가 봐도 자명한 불의에 저항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실험 하러 들어온 사람이 그 바로 전 실험에 참가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막 반항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아, 그랬더니 야, 이래도 이거 진짜 뭐 문제가 있는 실험이구나. 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용기를 냈잖아요. 전에 실험했었던 사람이 막 반항을 하면서 뭐 교수 그 권위자에게 막 대들면서 그런 식으로 그런 모습, 저항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을 저항하는구나. 그랬더니 자기도 영향을 받아서 40명 중 36명이 저항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처럼 그 용기를 내는 그 불의에 대해서 이것을 뭐 지적을 하고 잘못됐음을 이제 설파하고 용기를 내는 사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와 같이 엄청나게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그래서 이제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주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나도 순종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아무리 잘못된 짓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일을 시키더라도. 근데 반면에 그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뀔 수 있다. 라는 실험입니다. 그런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밀그램 박사의 실험은 이런 권위주의가 있는 환경에서, 권위에 대한 복종, 이러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자, 그런 환경에서도 그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불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또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180도 바뀔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실험인데요. 사실 이 원리는 그 사회의 모든 분야에도 이제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통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솔선수범 행동을 통해서 항상 올바른 일을 하고 항상 양심을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주변 사람들도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저희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도 항상 이러한 원리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